로미오와 줄리엣. 아주 오래전 이탈리아 베로나라는 아름다운 도시에서는 두 가문 간의 깊고도 암울한 불화가 매미를 떨치고 있었습니다. 바로 몬테규가와 캐플리카였지요. 그들은 서로를 향한 증오의 불씨를 너무 오래 간직해온 나머지 왜 시작되었는지도 모를 감정의 벽을 쌓아 올렸습니다. 이 적대감은 도시 곳곳에 스며들어 누구도 함부로 넘볼 수 없는 거대한 장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장벽 사이에 인연의 끈으로 운명처럼 얽힌 소년과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로미오 몬테규, 그리고 줄리엣 캐플릿입니다. 로미오는 16살, 줄리엣은 13살에 불과했습니다. 어른들의 세계가 낯설고 사랑이라는 감정에 막 가슴이 뛰기 시작한 이 사춘기 소년 소녀에게 운명은 너무나도 빠르고 격정적인 만남을 안겨주었습니다. 성인의 눈에는 미숙하고 무모해 보였을 그들의 사랑은 그러나 되돌릴 수 없는 비극의 강을 거칠게 휘감으며 흐르기 시작합니다. 베로나의 어느 밤 캐플리카에서 열린 가면 무도회에 몰래 숨어든 로미오는 운명을 예감이라도 하듯 장례를 둘러보다가 한 소녀의 모습에 눈을 떼지 못합니다. 섬세하고 고운 자태로 빛나던 소녀가 바로 줄리엣이었지요. 그 순간 두 사람은 서로가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 같은 기묘하고도 강렬한 감정에 휩싸입니다. 가문 간의 철벽 같은 적대감 따위는 그들을 가로막지 못했습니다. 찰나의 눈맞춤, 그리고 풋풋한 대화 몇 마디만으로 그들은 깊은 사랑에 빠져버립니다. 하지만 이 가슴 벅찬 감정 뒤에는 씁쓸한 현실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몬테규 가문의 아들 로미오와 캐플릿 가문의 딸 줄리엣, 두 가문의 증오 앞에서 그들이 마음껏 사랑을 나눌 수 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당시 사회에서는 구원의 기간이 필요했지만 줄리엣은 그런 관습을 무시했고 또한 두 가문의 갈등은 결코 정상적인 절차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순식간에 타올라버린 열정과 그 열정이 부딪혀야 하는 차가운 현실이 비극의 서막을 올리고 있었던 셈입니다. 로미오와 줄리엣은 운명의 장난처럼 짧은 순간에 결혼을 약속하게 됩니다. 가면 무도회가 있은 다음 날 그들은 비밀리에 결혼식을 올립니다. 그들의 사랑은 에로틱하고 동시에 치기 어린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지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 고민할 새도 없이 서로만을 바라보며 숨가쁘게 달려간 탓이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사랑이라는 장밋빛 미래와 달리 피와 눈물로 얼룩진 어둠이 그들을 서서히 에워싸고 있다는 사실을요. 결혼식이 있던 바로 그날 저녁, 로미오는 거리에서 줄리엣의 사촌오빠인 티볼트와 마주칩니다. 티볼트는 몬테규 가문을 증오했고 로미오 또한 가문 간 갈등의 한가운데서 피해갈 수 없는 대립에 놓여 있었습니다. 격해진 말다툼 끝에 칼끝이 서로를 겨누었고 결국 로미오는 분노와 충동 속에서 티볼트를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로 그는 베로나에서 추방당하게 됩니다. 고작 이틀, 길어야 사흘 정도 되는 짧은 시간 안에 로미오는 사랑에 빠지고 구원하고 결혼하고 심지어 살인까지 저지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끔찍한 사건으로 모든 것이 무너지는 듯 보였습니다. 줄리엣의 마음은 절망에 휩싸였지요. 사랑하는 사람이 가족을 죽였다는 사실은 차마 생각조차 하기 힘든 고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로미오를 원망하기도 전에 이미 그와 한 몸처럼 얽힌 운명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살인자로 낙인 찍혀 도성 밖으로 쫓겨났고 남겨진 다른 한 사람은 아버지의 계획으로 또 다른 결혼을 강요받게 됩니다. 줄리엣의 아버지는 딸이 이미 비밀리에 결혼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딸을 귀족 가문의 백작과 서둘러 결혼시키려 하지요. 슬픔과 불안에 빠진 줄리엣에게 주어진 시간은 이제 너무나도 촉박했습니다. 줄리엣은 로미오 외에는 어떤 삶도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절박함을 알아준 사람은 프라이어 로렌스 신부였습니다. 그는 줄리엣에게 극약 처방을 내놓습니다. 42시간 동안 죽은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수면제를 마시면 모든 사람이 그녀가 정말로 죽었다고 믿게 될 테니 그동안 로미오를 불러와 함께 도망칠 계획을 세울 수 있을 거라고 말입니다. 줄리엣은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목숨을 건 위험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 희망 어린 계책은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했지요. 줄리엣은 수면제를 마시고 가족들은 그녀가 죽었다고 통곡하며 장례를 준비합니다. 하지만 비극의 톱니바퀴가 또다시 뒤틀리기 시작합니다. 로미오에게 보내야 했던 중요한 편지가 운명의 장난으로 제때 전달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줄리엣의 기묘한 가짜 죽음을 로미오에게 알리는 것이 핵심이었는데 불행하게도 로미오는 그 소식을 듣지 못한 채 오직 줄리엣이 죽었다는 끔찍한 헛소문만 전해 듣게 됩니다. 사랑하는 이가 죽었다는 믿을 수 없는 비극 앞에서 로미오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곧장 그녀의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그 무덤 속에는 의식을 잃은 채 누워있는 줄리엣이 있었습니다. 숨이 죽은 듯 고요해 보이는 그녀의 모습에 로미오는 황량함과 절망만을 느낍니다. 세상이 그를 버렸고 사랑마저 그에게서 떠나갔다고 생각했지요. 그 절망적인 순간 로미오는 독약병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선택은 사랑과 함께 생을 마감하는 것이었습니다. 로미오는 내 영원한 연인이여 이제 곧 내가 너와 같은 길을 가겠소 라는 마음으로 독약을 마시고 그녀 곁에 쓰러집니다. 그제서야 수면제의 효과가 끝나고 줄리엣이 깨어납니다. 줄리엣의 본 광경은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참혹했습니다.
깨어난 그녀의 눈앞에는 이미 숨을 거둔 로미오가 있습니다. 간신히 그의 체온을 느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는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길을 떠나 있었습니다. 줄리엣의 비명은 텅 빈 무덤 안에서 메아리쳤고 온 세상이 무너져버린 듯한 절망감이 그녀를 덮쳤습니다. 그리곤 곧 로미오의 허리띠에서 단검을 빼들어 자신의 가슴을 찌르고 맙니다. 가장 아름다운 시절에 가장 가혹한 방식으로 맞이한 두 사람의 최후였습니다. 소식이 전해졌을 때 모든 사람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몬테규 가문과 캐플릭 가문은 서로를 향한 깊은 증오가 얼마나 어리석고 잔인했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오랜 불화가 낳은 희생양은 이 세상에서 가장 순수하고 열정적인 사랑을 나누었던 젊은 연인이었지요. 두 가문은 뒤늦게나마 화해를 선언합니다. 그 비극적인 희생을 잊지 않기 위해 황금으로 된 로미오와 줄리엣의 동상을 세우기로 약속합니다. 살풍경한 증오심을 넘어선 곳에 그토록 아쉽고 아름다웠던 사랑의 기억을 기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이야기의 기원은 셰익스피어가 당대의 여러 설화와 문학 작품에서 영감을 받았다는 점에서 더욱 흥미롭습니다. 아서 브룩의 로메오스와 줄리엣의 비극적 이야기나 1476년에 마스치오 살레르니타노가 쓴 또 다른 버전을 비롯해 유럽 전역에는 이미 이와 유사한 비극적 연인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셰익스피어의 탁월한 극작술과 언어적 마술은 이 이야기를 이전의 어떤 버전보다 극적이고 완벽한 비극으로 탈바꿈시켰습니다. 로미오와 줄리엣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오늘날까지도 전 세계 수많은 예술가들에게 영감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영화, 오페라, 발레극 등 다양한 장르에서 수없이 재탄생해 사람들의 가슴을 울려왔지요. 현대 브로드웨이에서는 레오나드 번스타인이 이 이야기를 20세기 후반 미국 대도시의 배경으로 각색한 뮤지컬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를 탄생시켰고 이는 또 다른 걸작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시대와 장소, 등장인물의 배경과 문화가 달라져도 젊은 연인들의 비극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통하는 열정은 변함없이 관객들의 공감을 자아냅니다. 무엇보다 로미오와 줄리엣이 사랑받는 이유는 사랑의 본질과 인간의 열정을 적나라하면서도 아름답게 그려냈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직 세상의 간섭과 제약을 충분히 받아보지 못한 10대 주인공들의 충동적이고 순수한 행동은 때로는 무모해 보이면서도 우리에게 잊지 못할 인상을 남깁니다. 사랑을 위해 모든 것을 건다는 것은 얼마나 숭고하면서도 위험한 선택인지 우리는 그들의 비극에서 선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이 비극의 결말은 사실 처음부터 예정된 것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운명에 걸린 연인들이라는 별칭이 붙은 것처럼 그들은 서로를 발견한 순간부터 이미 파국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잠시나마 공유했던 한이 뜨겁게 불타오르던 그 사랑의 순간들은 다른 누군가에게는 평생을 살아도 얻지 못할 지극히 강렬한 행복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애틋하고 순수한 로미오와 줄리엣의 사랑은 어쩌면 삶의 본질이란 영원하지 않기에 더 아름다운 것임을 역설적으로 보여줍니다. 우리는 종종 로미오와 줄리엣 같은 사랑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깊은 갈등 속에서도 모든 것을 뛰어넘으려는 사랑, 주위의 반대를 무릅쓰고 끝까지 곁에 있으려는 사랑, 심지어 서로를 위해 목숨마저 내던질 수 있는 사랑, 그토록 낭만적으로 보이지만 동시에 그토록 위험하고 가슴 아픈 사랑을 대변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셰익스피어는 이 작품을 통해 진정한 사랑이란 단순한 감정의 돌발이 아니며 때론 파멸과 고통을 동반하기도 함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그런 사랑마저 인생의 일부라는 사실을 극적인 방식으로 일깨워준 셈입니다. 어린 시절 혹은 사춘기 시절에 가졌던 직감적이고 폭발적인 사랑의 감정은 누구나 한 번쯤은 경험하거나 동경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로미오와 줄리엣 이야기에 숨어있는 가장 강력한 매력일지 모릅니다. 그들이 가진 용감함은 미성숙한 동시에 그 어떤 타인의 비난과 제지에도 꺾이지 않는 순수함에서 비롯됩니다. 그래서 이 비극적 이야기는 영원한 사랑의 상징으로 헌신의 기준으로 그리고 금지된 열정의 대명사로 널리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비극이 단지 사랑 이야기로만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작품은 서로 다른 가문 간의 반목과 증오가 어떻게 한 도시를 병들게 하고 가장 순수한 존재마저 망가뜨리는지를 보여줍니다. 나아가 서로 간의 화해와 용서가 얼마나 중요한지도 일깨워줍니다. 로미오와 줄리엣의 죽음이 없었다면 몬테규가와 캐플릭 가요화에는 결코 이루어지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비극이 아니고서는 깨닫지 못했던 무언가가 바로 그들의 젊은 죽음이 남긴 상흔 속에 새겨져 있었던 것이지요. 오늘날에도 어딘가에서 이유조차 잊힌 불화나 증오가 누군가의 아름다운 가능성을 억누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누군가는 그것을 멈추지 못해 또 다른 로미오와 줄리엣을 만들어낼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섬찟합니다. 그러나 셰익스피어의 작품이 이렇게 오랜 세월이 흘러도 사람들 가슴에 새겨져 있는 것은 결국은 그러한 비극을 미연에 방지하고 서로를 이해하며 포용해야 한다는 교훈을 담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사랑은 한나 환상이나 욕망이 아니라 때로는 모든 편견과 갈등을 녹여 화해로 이끄는 위대한 힘이라는 사실을 배웁니다. 비록 그 길이 비극적인 결말에 이르렀다 해도
사랑이 가진 아름답고도 강력한 힘은 여전히 우리를 매혹시킵니다. 로미오와 줄리엣의 이야기는 인생에서 때론 깊은 상실과 슬픔을 겪더라도 그리고 그 끝에 한 줄기 빛 같은 화해와 깨달음이 있음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신화와도 같습니다. 이렇듯 로미오와 줄리엣은 시대를 초월하는 비극적 걸작입니다. 어린 연인들의 눈부신 사랑과 슬픔, 어른 세계의 거대하고도 무자비한 갈등, 그리고 그 모두를 관통하는 치명적 열정이 이 작품을 영원불멸한 고전의 위치에 올려놓았습니다. 두 사람의 순수함과 그로부터 빚어진 파멸, 그리고 뒤늦은 화해와 용서가 전해주는 메시지는 극적인 무대 위를 넘어 우리 삶의 깊숙한 부분에 닿습니다. 그 점에서 이 극이 주는 울림은 세기를 거듭할수록 더 깊어져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생생히 살아 숨쉬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영상을 통해 로미오와 줄리엣의 이야기와 그 비극의 의미를 처음 접하셨다면 이 작품이 보여주는 사랑과 증오, 열정과 죽음, 그리고 화해의 서사를 천천히 곱씹어 보시길 바랍니다. 언젠가 여러분 자신도 혹은 주변 사람이 갈등 속에서도 우뚝 선 사랑을 갈망하거나 미처 깨닫지 못했던 반목을 화해로 승화시킬 기회를 맞이할지 모릅니다. 셰익스피어는 그의 필치로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무엇이 사랑이고 무엇이 갈등이며 무엇이 인간의 삶을 비극으로 몰고 가는가? 그 답은 아마도 각자의 삶 속에서 사랑을 어떻게 바라보고 증오를 어떻게 녹이며 스스로와 주변을 어떻게 사랑으로 감싸줄 것인가에 달려있을 것입니다. 로미오와 줄리엣은 그래서 영원히 끝나지 않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대와 모든 사람들에게 던져져 있습니다. 사랑이 우리를 구원할 수도 파멸로 몰아갈 수도 있지만 그 사랑의 과정에서 우리는 인간다움을 가장 뜨겁게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비디오가 유용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행복한 삶을 위한 더 많은 팁을 공유할 테니 계속해서 성필원 채널을 검색해주세요. 감사합니다.